이번 주 대부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이번 주가 2025년을 마지막 날이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2026년을 여는 첫 개장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내년에도 가장 뜨겁게 시작하나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한 주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배재원 PB는 반도체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여전히 반도체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주가로만 딱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좀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게 하이닉스 과거에 20만 원대에 거래했는데 이제 50만 원, 60만 원 거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란 이 주가의 흐름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거시적인 이런 지표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AI에 의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각 기업들의 주가 상승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HBM 쪽에서 2025년에 가장 많이 보도된 오보 기사가 HBM3 혹은 HBM3 관련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 기사로 결국은 오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2026년이 가까워지면서 이 흐름 자체가 HBM4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와 뭐 정말 2월 정도에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점점 구체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향되는 모습을 보였고 2026년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것이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입니다. 네. 저희 이제 하나증권의 뭐 김록하 애널리스트도 지속적으로 매달 리포트를 발간을 할 때 이런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에 대한 이런 장표를 보여주는데 이런 수출 가격단에서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어서 이익단에서의 개선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2025년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만 봐서도 뭐 지금의 주가가 좀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26년에도 이런 강한 연평균 3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 내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빈센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마지막 거래일과 첫 거래일이 같이 있는 주잖아요. 네. 미장국장에서 이번 주 아니면 연초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연초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도세 매매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 매매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국 주식은 오늘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31일자로 결제가 떨어져서 양도소득세 매매 절세를 할 수 있으니 꼭 오늘 해주시면 되고요. 그 특이한 점은 이제 수요일에 다른 나라들은 거의 반장이나 휴장이 많은데 미국 시장은 휴장이 아니고 정상 개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거래일까지 거래한다는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은 내니까 그거의 네. 절세를 위한 마지막 날이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배재원 PB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쭉 얘기할 때 이성훈 PB가 약간 째려보면서 야, 요즘에 반도체 누가 모르냐. 이제 연말에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데 내가 지금 미장 갖고 왔다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아, 정말요? 어떤 거예요, 미장 오늘? 잘 느끼셨네요, 역시. 제가 이제 사실 26년을 대비했을 때, 그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전래원부 센터장님도 항상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결국에 월가 공통점이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모든 AI 섹터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엔 AI로 인해서 돈 버는 애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1월 전략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하나증권에서 저희 수익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들 효율성도 괜찮고 현금 창출 능력이 괜찮은 이 기업들을 리스트화 해놓은 장표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 하나증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아는 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종목들 보시면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G 번호바를 일단 체크를 해놨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다음 해에도 AI로 인해서 돈을 계속 벌어올 기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26년을 기대를 해볼 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어떤 섹터를 볼까 할 때 저는 지금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게 바로 병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섹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메모리 병목이고요. 두 번째가 이 네트워크 병목,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전력 병목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병목 현상을 주목을 해봐야 할 게 이 길이 뚫려야 이제 시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이 섹터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배재원 PB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UBS에서 최근 나온 자료 보니까 UBS에서는 이제 그 메모리 쪽으로 가장 최선호 픽을 하이닉스를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JP모건에서도 보면 26년 반도체 전망이 결국엔 AI 추론 확산을 만드는 사상 최장이자 최강의 글로벌 메모리 업사이클이라고 평가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기업들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올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JP 모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노란색이 지금 뭐 메모리 업체의 주가 흐름이고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선이 시장에서 매출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 매출이 시장 주가에 1, 2분기 정도 먼저 선행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에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훈풍을 불켜 줬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주가도 이에 따라서 후행해서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노란색이 어떤 거라고요? 저게 어떤 마켓 캡이에요? 노란색이 이제 이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입니다. 한국? 네, 아니요, 한국 말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샌디스크 네. 다 있습니다. 아, 삼성도 있고. 3천억 달러니까 제가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한 430조 원 정도 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이제 먼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식에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지금 25년에 보시면 파란색 막대는 이제 삼성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시총을 합친 건데요. 이 시총을 합친 것들을 대비해서 이 노란 색깔 점은 반도체 가격이 어떤지 평가하는 이제 평가 지표라 보시면 되는데 25년에는 시총이 뭐 이 정도였는데 4.7배를 바라봤는데 27년에 보시면 시총은 훨씬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3.5배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AI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이제 50%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JP 모건의 시각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의 병목을 무시할 수 없고 26년까지 아무래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 메모리 반도체, 더구나 공통 분모를 보면 뭐 마이크론도 있고 다 있지만 SK하이닉스가 거기 꼭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꼭 이렇게 많이 오르면 부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말 오늘 SK하이닉스 좋다 그래서 한 5% 가까이 떴으니까 이렇게 큰 주식이 연일 방송에서 SK하이닉스 좋아집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혹시 금요일부터 해가 바뀌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요? 뭐 하이닉스 단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투자 경고 지점 그리고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것이 내년으로 가더라도 환율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환율이 지금 이틀 그리고 3일 사이에 급락을 보였는데 이렇게 급락을 보였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된 부분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강력하게 먼저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해외 주식에 있는 부분을 국내 주식으로 이동할 시 어떤 뭐 RIA 계좌를 만들면서 국내 주식을 뭐 증진하고 장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실효가 있을지는 당연히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업황이 좋고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가 이해가 되는데 2026년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장표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런 이익 추정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한 달이 아니라 몇 주 사이에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이런 업종 자체가 이렇게 좋았던 시기가 있었나? 랄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는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산업 성장이 가파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어떤 목표가를 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보이는 산업이 반도체가 다른 산업보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는 굳이 멀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조정 시에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전략을 매수 전략을 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재원 PB는 지금 메모리 기업의 가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적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가 최고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노무라 증권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이익 추정치가 뭐 몇 주 사이에 계속 상향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지금의 가격은 앞으로의 2026년에 가까운 이런 1, 2년치의 이익 대비해서는 여전히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